셋. 안녕하세요. 공시생 여러분,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직장인 여러분들. 저는 올해 40이 된 아저씨 공무원입니다. 저는 2008년도 국가직 교정직을 합격하고 2013년 경북지방직, 서울지방직을 합하여 총 3번의 구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2013년도 공무원 시험 합격은 직장을 다니면서 합격을 한 것이라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 공직을 다녔으니 12년 정도가 된 것 같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 공무원 시험을 3번 합격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법이나 공무원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분들이나 다른 직장에 있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합격 증거물 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맨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정직 준비하시는 분들을 힘을 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교정직에는 제가 좋아하는 형님, 동생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행정직, 교정직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장점 말고 각 직렬마다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이야기든 교정직이든 행정직이든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교도관이 되기까지. 이거는 노량진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06년 1월 1일 노량진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공부라고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의 추천으로 노량진으로 올라가게 돼요. 바깥에서는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부모님이 걱정이 참 많으셨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진짜 못한 학생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기도 맞았습니다. 심지어 꿈도 없었죠. 진짜 어느 정도냐면 고구려가 문제인지 고려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뭔지 몰랐던 저는 공무원이 뭔지 몰라서 항상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진짜 할 거 없으면 동사무소 가서 등본이나 떼지 라고 항상 이야기하곤 했었어요. 그게 진짜로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공무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직렬도 누구나 준비하는 행정직을 준비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노량진에 와서 느낀 점도 있었습니다. 항상 놀기만 놀고 그리고 대학교 내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서울에 와서 두 가지를 느끼게 돼요.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밖에 나가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그때 5시나 6시에는 학원에 불이 켜지지 않아서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핸드폰 빛으로 공부를 하려던 학생들, 그리고 노량진에서 매일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느끼게 돼요.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는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게 됩니다. 매일 대학교 때는 매일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저에게 이런 광경은 사실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들이었어요. 노량진을 무조건 오실 필요는 없어요. 노량진을 무조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인강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치열함을, 어떻게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싶다면 한 번쯤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실강 때 큰 강의실은 600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100대 1이라면 6명이 합격한다. 100명 중에 6명 이 합격한다는 100대 1이라면 6명이 합격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죠. 2달은 종합반 수업을 듣고 그리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기간은 2달씩 돌아가면서 심화반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정보 1도 없이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많이 헤맸어요. 누구한테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도 공무원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전화기도 없고 뭐 잘 연락도 안 돼서 누구한테 잘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되지 않았어요. 기초가 거의 없었어요. 바닥이었기 때문에 기초를 먼저 쌓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일깨워 주신 것이 고등학교 선배님이셨어요. 영어가 매우 부족해서 영어도 뭐 거의 잘 못했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간 저는 선생님이 계속 저희 고향 이야기를 하셔서 선생님이 고향 분인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저희 고향에 사시는지 물어보니까 그분 고등학교 선배님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저에게 공부하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냥 공부만 하던 저에게는 처음으로 체계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죠. 막 공부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이제 조금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던 것은 정말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 갔으니까요. 그 공부 방법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으며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부 방법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좀 길어서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험을 계속 보았죠. 4월 국가직, 그리고 중반에 지방직, 또 마지막에 서울시까지, 후반에 있던 서울시까지 2006년, 2007년도에는 이렇게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심지어 소방직도 과목이 똑같아서 소방직 시험도 같이 봤었어요. 처음에 봤던 시험에는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왜냐면은 처음 시험에 잘 찍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제 점수가 아니었던 거죠. 이때 점수는 합격 점수에서 많이 멀었습니다.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수순이죠. 기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내내 나름 공부를 하면서 잘 버텨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독서실 문을 제가 열고 제가 닫고 했었어요. 독서실 총무랑도 친해져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순공 시간이 약 12시간 이상은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노량진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김준규 선생님, 행정학 선생님이시죠? 행정학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려고 진짜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같이 나가서 줄 서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그때 그 당시 노량진에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효율이 떨어지는 짓이죠. 지금은 인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줄을 서지 않더라도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절박함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었던 저에게 내가 이제 여기서 안 되면 더 이상 어디에 가서 뭘 할까라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도 처음으로 했었고 이제까지 정말 생각 없이 사고만 치고 부모님 속만 썩였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26살이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밥 먹고 이런 지겨운 생활이 계속됐지만 저는 핸드폰을 없애버렸어요. 핸드폰에 진짜 많이 의지를 했었거든요. 핸드폰에 의지하고 있는 제 자신도 진짜 꼴보기 싫었고 가끔씩 친구들에게 오는 전화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20대 혈기 충만한 그 나이에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밖에서 놀고 싶어 하죠. 저 또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같이 놀던 친구들도 항상 야 네가 무슨 공무원이냐 내려와서 같이 술이나 먹자 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휴대폰을 없애니까 조금 불편하긴 했었지만 공부에 집중하기 훨씬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혼자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합격하실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외로움을 잘 참아내시는 분들이 또한 합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형도 다른 것이 아닌 교회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하고 교회만 다니게 되는 경우도 봤어요. 물론 술, 여자 등등 나쁜 것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노량진까지 와서 공부도 하지 않고 교회만 나가고 홍보지를 돌리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또한 저는 핸드폰이 없어서 매일 동전을 들고 전화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갔던 것도 아직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2006년 동안 저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06년 12월 31일자로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노량진에는 진짜 물가가 비싸요. 그리고 이 정도로 수업을 들었으면 됐다. 이제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내려가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려갔던 곳이 문경에 있는 합격고시원이었습니다. 지방고시원은 노량진에 비해서 훨씬 쌌어요. 노량진은 기본적으로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고시원은 30에서 40만 원이면 밥과 숙식, 독서실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고 조용해서 공부하기엔 최적의 조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서 2008년 4월 국가직 시험을 보기까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에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2007년도 모든 행정직 시험에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 서울시 공채시험 원서 접수 현황의 경쟁률이 91.5대 1이에요. 진짜 허수도 많긴 하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경쟁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2년 가까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조금씩 지쳐가기도 했어요. 마지막 시험을 치고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정말 안동으로 내려올 때까지 3시간을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누가 운다고 할까봐 크게 울지도 못하고 진짜 차만 내면서 눈물만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공부도 잘 되지 않고 공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리고 방대한 양의 봐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공무원 공부는 제 머릿속 생각에서 저를 계속 힘들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되니까 솔직히 공부하기 싫었어요.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 공무원 시험 자체가 행정직 시험이란 게 내가 준비해도 안 된다. 그리고 뭐 내가 해도 안 되는 시험이구나 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 시험이 모두 다 끝나고 2007년 하반기에 이제 시험 마치고 좌절하고 포기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같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는 교정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공무원 하면 행정직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정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미쳤어? 어떻게 교도소에서 근무를 해? 안 무서워? 범죄자들 매일 봐야 되고 무섭고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제가 친구에게 했죠. 그 친구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교정직 현직에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해서 자기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 찾아봤던 것이 교정직 합격 점수였어요. 그때만 해도 교정직이 70점 후반대 점수로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국가직 행정직 같은 경우 80점 후반대나 심지어 90점 초반대도 있었으니까요. 2008년도 교정직은 500명을 뽑는데 5,378명이 지원해 약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매일 행정직의 경쟁률 40대 1, 50대 1 혹은 심지어 100대 1만 보던 저에겐 그래도 10대 1 정도는 내가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직렬의 점수대를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물론 더 낮은 점수대도 있었어요. 교정직도 낮았지만 2년의 기간 동안 행정직을 준비했었던 저에겐 교정직 점수를 보며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합격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행정직 시험을 쳤을 때 70점 후반대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직렬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교정직으로 말이죠. 그것도 무척 힘든 결정이었어요. 물론 국어, 국사, 영어 같습니다. 같지만 행정학, 행정법에서 형사소송법,
교정학으로 갈아타야 되니까 말이죠. 심지어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4월까지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좌절해서 놀고 술 마시고 이런 날짜 따윈 남지 않았던 것이죠. 가장 무서웠던 것은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직은 적어도 3번의 시험 기회가 주어지지만 교정직은 국가직에서 떨어지면 1년 뒤에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교정직 시험 준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교정직 시험 준비는 행정직 준비보다는 나름대로 수월했었어요. 왜냐면은 형사소송법과 교정학의 공부량을 합쳐도 행정학의 공부량보다는 적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008년 4월 저는 교정직 필기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합격선이 73점이었는데 저는 80점 후반대 나름 높은 점수로 합격하게 됩니다. 속으로 이 점수면 잘하면 행정직을 합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그거야 알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직렬을 바꾸었던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합격 후 다시 저는 면접 스터디를 하러 서울에 올라가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돼요. 10월에 최종 합격 발표를 받고 12월에 임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교정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담장밖의 교도관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카페고 물론 국궁사에도 많은 정보가 있죠. 그때는 임용은 성적 순으로 발령이 났어요. 나름 높은 점수대였던 저는 원했던 일지망 연고지로 발령이 났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2011년 8급 승진을 하기 전까지 안동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7급 준비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7급 준비를 했었지만 월급이 나오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보니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지 공부를 계속하기 힘들어 포기했었어요. 그리고 꿀팁 두 번째를 드리자면 행정직이나 교정직이나 근무하는 곳에 따라 인구가 적고 수용자가 적으면 업무 강도가 그래도 낮습니다. 처음 발령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의 연고지입니다. 그리고 3년을 안동에서 근무하고 2011년 청송 1교도소, 현재 경북 북부 1교정기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다시 3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교정직 근무가 재밌긴 합니다. 남자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좀 왁자지껄한 분위기도 있고 단합도 잘 되는 편이라서 잘 편성만 한다면 스펙타클하고 재미있는 근무와 퇴근 후의 생활을 즐길 수가 있어요. 2011년 경북 진급 시험 필기를 1등으로 합격을 제가 하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교정기관을 가게 돼요. 그곳이 청송 1교도소였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2교도소나 3교도소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였고 제가 공부하기에도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옆에 있는 직업훈련교도소는 승진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근무의 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업훈련교도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발령받은 교도소를 출근하면서 안동에서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예요.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직 준비 생각은 2011년도 초반부터 시작하긴 했으나 행동에 실천은 옮기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생각만 했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았고 진급 준비도 해야 돼서 이거 뭐가 뭔지 개념 파악이 좀 덜 되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야간 근무와 이 생활의 지겨움을 느낀 저는 2012년부터 다른 직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정직의 장단점과 행정직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비교 영상을 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회사를 출근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죠. 영상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1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이직을 하게 된 이유와 직장을 다니며 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게 돼서 합격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